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. 자, HLB를 제가 업사이드가 그래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.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보는 모멘텀은 딱 그냥 뭐 몇 가지가 있긴 있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런 거 플러스 최근에 변동폭도 좀 뭐 일본 기준으로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캔들들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물려버립니다.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존에도 제가 한두 번씩 언급을 좀 드리긴 했는데, 자,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, 자, 이번 영상은 우리 이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순간 주춤을 보이거나 하락을 보일 때마다 이런 짜잘한 기회부터 여러분들이 잘 노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또 좋은 성과를 좀 가져오셨을 텐데, 아직도 그래도 뭐 마지막 기회라도 좀 있는 겁니다. 완전 또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한번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또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HLB의 일봉 차트입니다. 자, HLB 일봉 차트인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매매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죠. 자, 5일선 매매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, 그러면서 좀 세부적으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또 분봉을 또 많이 활용을 또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지션이나 타점들이 좀 눈에 많이 띄기는 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잡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, 기법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. 뭐 기본적인 분석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. 그래서 최근에는 또 미국에 있는 자회사 우리 이뮤노믹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플러스 또 한국의 강남에다가 사무소를 우리 오픈을 한 거, 그 다음에 또 이뮤노믹이 한국 시장에도 상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중국 쪽에서도 또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슈도 있고,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당장에 찍히는 실적은 없어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들도 성장은 꾸준한 것 같고, 또 평가 자체가 좋잖아요. 이거는 파이프라인이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평가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런 평가들을 하는 그런 조사 기관들, 업체들이 있습니다. 그런 데서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성적이 나타났다, 좋은 성과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통계들은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.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임상이나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뭐 아니면 도다. 아시겠죠? 하지만 우리 HLB는 뭔가 웅장합니다. 정말 웅장해요. 웅장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.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으로서의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, 자,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HLB는 중장기 관점으로 좀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첫째는 중장기 관점입니다. 리스크가 정말로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긴 해요. 그렇지만서도 확률적으로 뭐에 가깝긴 합니다. 솔직히 결과적으로 임상은 진짜 뭐 아니면 도지만 우리 HLB의 파이프라인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그래도 뭐 쪽엔 좀 가깝다라고 좀 우리가 저는 보고 싶어요. 근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야 되냐라는 거죠. 어떻게 샀으면 좋을까 이건데, 자, 잘 보세요. 윗꼬리가 이렇게 계속 생기는 이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소리예요. 고점이 얼마입니까? 12만 원까지 찍었죠. 근데 종가가 얼마예요? 10만 9,300원입니다. 종가 끝날 때는 11%나 빼버려요. 이렇게 여러분들 좀 살벌합니다. 그래서 이걸 단타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, 첫 번째 조건, 분할입니다. 중장기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요, 반드시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요.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산 가격 대비 마이너스 5,000원에서 7,000원 사이에 분할로 잡는 전략. 그러면 사실상 우리 다운사이드도 그렇게 언더슈팅 구간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단순 조정 국면에서만 여러분들이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현대차나 뭐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이제 기술 분석을 이번에 시젠을 기술 분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윗꼬리가 이렇게 과하게 생겼죠. 이날은 절대 안 들어가요. 들어가는 날이 아닙니다. 장대 양봉이 심지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절대 들어갈 캔들이 아니에요. 그 다음날 어디서 자리 잡냐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거지, 장대
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날 추격 매매에서 따라 들어가는 매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 성향이고 리스크가 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날은 절대 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그러고 나서 5일선을 이제 지켜주는 걸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접근을 했고, 오늘 또 생각보단 빨리 나와줘서 3일 만에 거의 지금 10%의 고점까지 10%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했고, 절반만 매도를 하고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, 지금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즌, 그쵸? 벌써 8%대 이런 식으로, 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오던 종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즌 7%, 고용도 좀 며칠 보유해서 뭐 한 7%대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시즌을 단타 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단타를 친 건 아니고요. 생각보다 좀 빨리 좀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일부라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자, 이런 전략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뿐입니다. 자, 어쨌든 HLB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조금 리스크로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, 주가가 5일선에 좀 자꾸 달라붙을 때 5일선에 최대한 가까운 라인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가장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, 자 30분 봉상에서, 물론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30분 봉상의 5일선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. 그래서 자 보시면, 자 다 지워놓고 5일선만 보여드릴게요. 30분 봉상 5일선도 단기적인 추세를 계속 나타내는 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 또 필요한 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0분 봉상의 5일선 위로 올라와서 계속 또 올려주는 이런 그림들, 각도를 잘 봐야 돼요. 이것도 각도를 잘 봐야 돼요. 이렇게, 그렇죠?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세를 돌리기엔 살짝 버겁다라는 거죠. 그래서 30분 봉상에서 5일선 위로 올라탔을 때 어떻게 돌려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, 일단은 지금 11만 2천원이 어떤 단기적인 11만원에서 11만 1천원, 2천원, 그러니까 보통 11만원에서 11만 2천원 사이가 되겠네요. 딱 이 범위가 단기적인 어떤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바로 반등이 가능한데,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10만 7천원에서 11만원 사이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포인트를 기억하셨다가 시장이 좋거나 이럴 때는 요 라인, 시장이 좀 좋지 못하거나 좀 빠진다, 밀린다 라고 보일 때는 요 하단 라인, 요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, HLB는 어쨌든 저는 저의 입장은 업사이드가 아직 정말 크다라고 봅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, 그 다음 나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매매 스타일도 같이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라인에서 한 번씩 뭐 분할로서 매도를 했다가, 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죠. 올려줄 때는 일단 무조건 절반 매도를 해요. 사실 저는 그래요. 그러고 나서 적정 수준을, 그러니까 주가를 딱 평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라인이 좀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,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지니까, 그런 라인에서 이런 보조지표 같은 것들 좀 사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, 급락보다는 침체의 이런 그림이 좀 이상하죠. 그림이 이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그 그림마다 좀 차이가 다 있어요. 패턴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좀 하시면 중장기 종목, 좋은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약간 매매 스타일을 겸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성과가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지금 장 막판에 자 보시면 시장이 조금 주춤을 했었습니다. 자, 팁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. 일단은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요, 장 초반 1시간, 장 막판 1시간을 특히나 더 집중을 하면 됩니다. 일단은 장 막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넓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, 자 10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1시간 반 정도, 2시에서 또 한 3시 반까지 이렇게, 이 시간대는 보통 거래가 적은 시간대예요. 물론 어떤 뭐 외부적인 영향이나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크게 또 요동이 칠 수도 있지만, 보통 통상은 그래요. 주식시장이 10번 중에 6, 7번은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. 장 초반에 좀 활발하고 장 중반부에 좀 느긋하다가 막판에 다시 쳐올리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든 또 빠져버리든, 변동성이, 그쵸? 그래서 장 초반 막판에 이렇게 변동성이 보통 커집니다.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, 그래서 이 시간대는 그냥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간혹 가다가 뭐 올려주는 종목이 있으면 수익을 챙겨가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이 좋고, 어쨌든 초반 막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집중을 하시는 건데,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.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, 그쵸? 오늘 좀 주춤했는데 방산주들이 순간적으로 좀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. 방산주로 인해서 지수가 빠졌다,
이건 저가 매수 찬스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가 매수 찬스죠. 자,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뭐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 봅시다. 자, 삼성전자로 예시로 한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지금 그냥 최근 흐름 정도, 뭐 예를 들어 뭐 대북 리스크 같은 거 정도. 자, 삼성전자를 한번 봅시다. 지금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? 우리 뭐 퀄컴에 대한 수주권, 그다음에 인텔에 대해서 혹은 뭐 이렇게 수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대감, 그다음에 어쨌든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뭐랄까요? 지금 1위의 TSMC를 좀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,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, 실제로 실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반영이 되고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, 오히려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모바일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. 전 세계 지금 모바일 시장이 올해에는 한 9.4% 정도 시장이 좀 주춤할 것으로는 보이지만, 전체 파이에서 9.4%가 파이가 작아지더라도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러는 와중에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, 실제로 그런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.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. 그러면 좋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뭐 그들이 뭐 뭔가 액션을 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, 자, 아까 제가 또 보여드리긴 했지만, 자, 이런 식으로 뭐 38로스 해가지고 SLBM 이런 거, 시험용 바지선 행방무연 이런 게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찔하는 사이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가요? 물론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이면은, 어떤 종목이 있는데 단타로 들어간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맞죠.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.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손절이 맞아요? 전 아니라고 봅니다. 전 아니라고 봐요. 지금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, 당장에 북한이 뭐 삼성전자에 뭐 핵을 날렸습니까? 서울에다가 포를 던졌습니까? 뭘 했습니까? 그렇죠? 물론 어떤 뭐 공포감은 계속 키울 수는 있죠. 근데 그 공포감이 현실화될 확률은 과연 어느 정도예요? 그렇죠? 북한에 관련된 이슈들 잘 아시잖아요. 잘 알고 계시잖아요. 여러분들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? 쉽지가 않아요. 물리적 힘을 가할 수 있는 거는, 물리적 데미지를 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주춤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팁을 좀 하나 드리면은, 방산주들을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항상 놓으세요. 그리고 지수가 순간 급락을 보일 때 방산주가 갑자기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?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공포지수가 이제 방산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방산주들이 반등을 보일 때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활용을 하세요. 그럼 저가 매수를 찬스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? 현금 비중, 현금이 있어야 다시 사죠. 그러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분할로 담아가는데, 그 분할로 담는 기준이 뭐냐? 외부적인 영향, 즉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주춤하거나 빠질 때는 저가 매수 찬스를 활용을 하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자꾸 현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날 여러분들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? 저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브레인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. 오늘 저는 사실 지금 22만원에서 22만 5천원까지 좀 열어놓고 있는데, 딱 이런 구간까지, 이 구간까지만 좀 열어놓고 있어요. 근데 22만 5천원에 좀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지금 22만 5천원 전후로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토캐스틱도 참고를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종목 한번 우리가 스윙에서 중기 패턴으로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잘하면 지금 종가 베팅도 가능할 만한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,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종가 베팅 느낌도 나지만, 일단은 내일 시가 밑으로 잡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하겠죠. 그렇게 해서 솔브레인도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, 오히려 전방산업으로 인한 낙수효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꾸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약간 스윙에서 중기 패턴으로 보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손절은 뭐 21선 정도 이탈할 때 이렇게 좀 손절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이번 영상에서 조금 말이, 저도 사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본을 써놓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대본을 보면서 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요. 어쨌든 HLB 같은 경우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. 그리고 업사이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,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조리를 잘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고,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들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,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9월인데 나는 내년 한 2, 3월까지 보고 있어. 그럼 내년 2, 3월까지
그 안에 주가가 지수가 지금처럼 계속 좋겠냐는 거죠.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주춤할 때 잡는 전략으로 가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저는 효율성,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회전율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뭐 제 스타일하고 좀 맞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서 제 영상 꾸준하게 받아보시면, 혹은 또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, 큰 종목들 이런 거는 제가 자주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방이나 종목 상담 같은 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자본시장 법률상 종목 상담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어쨌든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좀 해주시고요. 제가 일단은 뭐 하반기 지금 자꾸 준비하자 말씀을 드리는데, 시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즌도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자 했는데 어쨌든 1차로 매수를 하니까 또 바로 이렇게 수익권으로 접어들었는데, 글쎄요, 이건 좀 운이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시장이 좀 빠르게 반응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달 가서 3분기 거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은 늦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내내 말씀드리지만 이 3분기가 클로징 되기 전에,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, 좋은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편입을 해 두셔야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좀 느긋하게 매도의 영역에 접어든다라는 거죠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 차근차근 편입을 해보고 또 하반기를 준비를 좀 해보자고요. 아시겠죠? 자, 어쨌든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